자, 그러면 이제 교육 사회학으로 넘어가십시다. 요게 이제 좀 독특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사회학이라는 기본적 베이스에서 사회학에서 사회학자들이 교육을 연구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철학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철학 사상을 연구하다가 교육 사상을 우리가 연구한 이제 교육 철학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학자들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이 훨씬 광범위한 영역이고 공부할 것이 많고 연구할 것이 많은 학문에서 교육 철학을 들어서서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 속에서 교육의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 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순수한 좀 어떤 교육학의 우리가 영역이라고 보지 않는 국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 교육을 연구한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교육을 연구한 건데 왜 저런 현상이 생겼나? 1945년에 전 세계적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신분제도가 존재했을 때는 신분제도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양반이었으니까 과거를 볼 수 있고 또 양반이니까 어떤 관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분제도가 철폐되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할까? 라고 하는 것들의 사회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높은 사회적 지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된 것이 사회학자들의 교육사회학입니다.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로 구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자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갈등주의와 신교육 사회학은 한 4촌 정도라고 보시면 돼서 경향이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능주의와 반자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갈등주의와 신교육 사회학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화와 선발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사회의 어떤 능력주의적 평등을 실현해 주는 장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드루겜이라든지 드리버지라든지 슐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대표적인 이제 용어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교육을 받아서 좋은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배분받는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알티세, 볼즈와 긴티서, 브로디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금수저, 흑수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학교 교육에 버무려주고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학교 교육을 두고 양쪽이 대립되어 있는 거죠. 기능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능력을 배양해서 그 능력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로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능력주의적 평등을 실현해 주는 장치다. 가정이 있는데 뭐 가난한 집이든
가난하지 않는 집이든 관계함이 없이.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학교가 아이들에게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고 그 능력에 따라서 높은 사회적 지위로 배분시켜 주더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학교가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 향상된 능력만큼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더라. 요게 여러분들 인간자본론이라는 슐처의 아주 유명한 기능이론이 있거든요. 예, 기능이론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학교에 대한 교육 투자가 아이들의 인간 자본을 향상시킨다. 그게 이제 능력의 향상입니다. 그럼으로써 높은 소득을 받고 그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은 능력주의적 평등을 실현시켜주는 것이고 한편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능력이 향상된 만큼 높은 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주의적 평등을 실현시켜주는 장치가 학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주의자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주의자들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이 이 문화재생산론인데 이 문화재생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 학교 교육은 학업 성취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지배계급과 요게 이제 브로디의 문화재생산론입니다. 브로디의 문화재생산론인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는데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업 성취는 지배와 피지배에서 당연히 지배계급의 아이들이 성취가 높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가 배분되는 것이죠. 지배를 지배로, 피지배를 피지배로 만드는 역할은 뭐가? 학교의 문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브로디의 문화재생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슐처의 인간자본론과 같은 경우는 학교가 능력주의적 평등을 실현해주는 장치더라. 갈등주의자들은 학교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신교육 사회학이라는 것은 재생산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결국은 저항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 학생들에게 저항의 의식을 길러주고 학교가 저항의 온상이 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교육 사회학자들은 아니다. 그런 걸 가지고는 평등을 실현시킬 수가 없고 학교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학교 교실의 상호작용을 개선해 줌으로써 평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약간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기능주의와 갈등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이론, 학력 상승 이론, 그 다음에 평등관 뭐 이런 것이 있고 가정자본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육사회학은 기능주의, 갈등주의, 신교육사회학이 가장 중심적인 어떤 배경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약간의 어떤 평등이나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육사회학은 약간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교육철학이라든지 교육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조금 이제 성향이 조금 달라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들이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교육사회학의 가장 큰 접근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